그렇게 했다가도 내가 조금 흥분하게 되면 또 오해될지 모른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겠습니다. 어휘입니다. 어휘는 일단 글들을 처음부터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잘 읽어보고 그 단어가 여기에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앞뒤 문장 맥락들을 다 살펴봐야 된다 하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우리의 뇌는 진화했습니다. 뭐 할 때요? 음식이 부족할 때. 음식이 부족할 때 우리의 뇌는 진화를 했다. 그러면 항상 먹고 살기 힘들 때 뭔가 새롭게 뭔가 만들 게 없을까?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해왔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요, are compelled 합니다. 보통 compel 또는 compel하는 이 단어는 보통 강요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강요를 누가 하든지 안 하든지 아니면 지가 스스로 강요를 하든지 말든지 어쨌든 강요받았어요. 강요받아요. by our genetic heritage 하니까 우리의 유전적인 유산에 의해서 강요를 받는답니다. 유전적인 유산에 의해서 강요받는다는 이야기는요, 진짜 억지로 너 임마 이거 해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문화적인 유산이니까 옛날 조상부터 시작해가지고 내려왔던 유전적인 유산, 그 유전적으로 내려왔던 조상들의 어떤 두뇌들을 가지고 계속 물려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강요받았는데 어법 체크해 주세요. Be compelled to 이렇게 들어갑니다. 뭐 하도록? To eat whatever and whenever possible. 가능하단 무엇이든지 또는 가능한 한 언제든지 먹도록 강요받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강요받는다. 자, 동물들은요, have a tendency,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경향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면 경향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뒤에 나와 있는 to 부정사가 더 중요한 겁니다. tendency 다음에 to 부정사 들어간 거 잊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이 tendency의 동사가 tend거든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떤 경향이 있느냐? Eat a great deal of food. 그러니까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답니다. 뭐 할 때요? Tasteful food is readily available 하니까 tasteful 하는 건 taste가 맛이고 full이 가득 차니까 그냥 맛있는이에요. 아시겠죠? 맛있는 음식이 쉽게 이용 가능할 때 많은 양의 음식을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죠. 뭔가 맛있으면 더 먹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긴 해요. 근데 이걸 너무 섣불리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 뒷말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게 되면 얘가 문맥상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볼게요. 자, 근데 뒤에 넘어갈 말을 딱 끝났는데 지금 게다가가 바로 들어갔어요. 게다가가 바로 들어가 버리게 되면 일단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also subconsciously 무의식적으로 다른 것들을 막습니다. 뭐 하는 것으로부터 taking our food source 하니까 우리의 음식원을 가져가는 것으로부터 다른 놈들을 막는데요. 그럼 내가 맛있는 음식을 갖고 있어. 좀 애복 갖고 있지. 근데 누가 갑자기 와서 먹으려고 해. 그러면 오지마 이거야. 맞죠? 왜냐면 지가 다 먹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번은 지금 흐름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용 가능할 때 지가 더 많이 먹고 누가 올락하면은 먹지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는요, defend our access. 우리의 어떤 접근을 defend, 방어합니다. 우리의 접근을 방어한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접근을 지킨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to tasty food, 그 맛있는 음식에 대한 어떤 접근을 우리는 계속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뭐 할 때 it is within easy reach and 자, 일단 and 기준 끊고요. within easy reach 하는 거는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영역 내에 있을 때 그 맛있는 음식에 대한 접근을 우리는 계속 뭐한다? 계속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접근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그 접근을 하게 만든다 그런 얘기예요. 누구도 오지 말게끔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지금 뭐예요? 쉽게 들어가게 될 때 그 맛있는 음식을 지킨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앞에 문제가 지금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is at risk of being consumed by other humans. 다른 인간에 의해서 섭취가 되고자 하는 어떤 위험에 그것이 있을 때, 역시나 있을 때도 그 맛있는 음식에 대한 어떤 접근을 지키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 지금 is하고 여기 지금 is하고 둘이가 지금 병렬 구조된 상태. 아시겠죠? 자, 그래놓고 이제 studies 연구 나옵니다. 자, 어떤 연구들이요 보여주는데
인간들은 먹을 거래요. 더 많이 먹을 거래요. 뭐 할 때? 더 많은 음식이 이용 가능할 때. 더 많은 음식이 이용 가능할 때는 더 많이 먹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뷔페집 생각하시면 게임 끝납니다. 이거는요. 자, 심지어 뭐 할 때조차도 그 음식이 stay라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unappealing 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stale 하는 거는 신선하지 않은 또는 상한이란 말이 들어가게 되고 unappealing 하는 거는 매력적이지 않은이에요. 뷔페 가서 어떤 음식을 보면 물론 다 생긴 것들은 다 예쁘고 그렇긴 합니다. 하지만 땡기지 않는 음식들도 몇 개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음식이 있을 때조차도 우리는 더 많이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연구 결과가 보여준대요. 아시겠죠? 자, 얘는 지금 뭐 흐름 자체가 뭐 밑줄 끈 게 없기 때문에 그대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또 게다가입니다. furthermore, 게다가 even if 설령 뭐 한다 할지라도 당신이 point out to others 여기서 point out 하는 말은 뭔가 언급하다, 가리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to others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거든요. 그럼 이 point out 다음에 넘어가는 동사가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건데 동사 다음에 접속사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당신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음식이 뭐 상했다거나 아니면 대병렬 부족하세요. 또는 they have eaten more than their fair share 하니까 그들의 공정한 몫보다도 더 많이 먹었다라고 이렇게 지적할 때조차도 그들은 계속해서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다른 애들이 야, 니 두 개 먹어야 되는데 더 많이 먹으셔 이렇게 지적을 한다 할지라도 어쨌든 계속해서 먹을 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중단하는 상황이 없습니다. 특히 얘가 왜 맞냐면요, even if가 들어갔는데 음식이 상했다거나 아니면 더 많이 먹었다 하면 안 먹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얘는 양보절 접속사란 말이에요. 설령 뭐라 할지라도 그 얘기니까 당연히 반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야. 만약에 그냥 if만 썼다 아니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when을 썼다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continue가 아니라 뭐 stop eating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되겠죠?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생물학적인 꺼려함, 뭐 맛있는 음식을 소비하려고 하는 꺼려함, 딱 보는 순간 틀렸는 거 아시겠죠? 왜? 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계속 먹는다 그랬고 더 먹는다 그랬고 심지어는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은 것도 더 많이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는 꺼려함이라고 얘기했어. 그럼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다른 말로 바꿀 것 같으면 그나마 만만한 게 뭐냐면 뭐 willing이라든지 뭐 willingness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맞거든요. 뭔가 적극성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to completion outweighs 그러니까 어떤 완벽하게 끝까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러한 적극성은 outweighs 동사 체크하세요. out 다음에 동사 들어가면 보통은 어떤 무게를 능가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능가한다라는 겁니다. 뭐를요? 어떤 반대하는 인지적이거나 동기적인 요소들을 능가한다라고 얘기해요. 반대하는 인지적인 동기적인 하는 말은 결국 뭡니까? 맛있는 음식이 딱 나왔는데 먹고 싶은 마음 되게 많은 거예요. 하지만 참아야지. 살 빼야 돼. 이런 마음도 있긴 하겠지만은 그래도 먹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더 세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먹고 싶다 참아야지 먹고 싶다 참아야지 뭐 이런 거. 자, 심지어는 after we have gained a lot of weight 우리가요 많은 무게를 얻고 난 후에도 살이 많이 찌고 난 후에도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난 후에도 우리 신체는 더 많이 얻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살쪄도 먹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별표 치세요. 이거 변형 문제 무조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제 쪽으로 이제 좀 많이 가능성이 좀 있거나 아니면 요지 쪽으로 조금 많이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지금 however 개념이 지금 안 보이죠 지금. 그죠? 계속 게다가 하니까 순차적으로 쭉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내용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도 아니고요. 좀 깔끔하게 좀 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은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은 뭔가 세계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세계화에 관련된 이야기. 자, the world is shrinking. 자, 요 단어부터 일단 밑줄을 좀 끌게요. shrink, 축소하다, 감소하다, 줄어들다, 수축하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자, 세계는 지금 shrinking, 축소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축소되고 있습니다.
작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어디에서? in many ways 하니까 많은 방식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은 for better or worse 하는 표현은 더 좋든 더 안 좋든 간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자, satellite television 위성 TV나 모바일 폰 네트워크와 그리고 the internet 이런 인터넷들 요까지가 지금 전부 다 주어로 다 쓰였고, 지금 인터넷 잘 보시면 얘 아예 소문자 돼 있죠. 이게 글마다 조금씩 다르지만요, 이제 인터넷을 사전 용어로 이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예전에 우리 때는 인터넷이 고유명사였어요. 근데 이제는 소문자로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보편적인 언어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have created 만들어 왔습니다.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왔다라고 얘기하죠. 뭐에 대한? for instantaneous 즉각적이고 마찰이 없는 소통이에요. 자, friction free 하는 말이 마찰이 자유롭다. 자유롭게 마찰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마찰이 없는 겁니다. without하고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마찰이 없는 소통, 즉각적이고 마찰이 없는 소통을 이끌어왔더라. 우리 카톡들이 다 그렇잖아. 그죠? 데이터만 있으면 뭐든지 소통이 다 되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번 볼게요. 공간적인 거리입니다. 공간적인 거리. 공간적인 거리는 no longer 더 이상은 a decisive hindrance, close contact, and new materialized social networks or even virtual communities have developed 하는데, 일단 공간적인 거리는 더 이상은 뭐 하는 것이 아니다. 결정적인 어떤 뭐 방해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방해가 아니래요. 뭐에 대한? 가까운 접촉, 연락이나 아니면 새롭고 탈영토화됐다는 얘기는 영토 벗어나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탈영토화된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심지어는 가상의 어떤 사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는 발전되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일단 여기 and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자, 공간적인 거리는 더 이상은요 가까운 접촉을 위한 결정적인 방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공간적인 거.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새롭고 탈영토화된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심지어는 가상에 있던 지역사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그만큼 발달이 되었다. 가장 대표적인 거 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죠? 화상회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정말로 진짜 웃긴다. 아니, 사람들이 서로 이제 컴퓨터 상에서 화면을 보고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하는 미래의 어떤 과학,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근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진짜로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역시 개발이 되었다 하는 거. 그럼 공간적인 이야기도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맥락상 맞는 겁니다. 계속 넘어갈게요. At the same time, 동시에 사람들은 have a larger palette of information 합니다. 여기서 palette 하는데 여기 우리 흔히 말하는 그겁니다. 그 물감 쓰는 팔레트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건데 palette of 하게 되면 이게 뭐 수많은 뭐 또는 다양한 이런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팔레트에 그 여러 가지 색깔들을 다 부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더 큰 많은 정보들을 가집니다. 무슨 정보요? To choose from them. 그러니까 뭐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라는 거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고, 뭐보다도 그들이 이전에 그러하였던 did하고 체크하세요. have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선생님 얘는 일반 동사 현재형인데 얘는 왜 과거형 썼는데요? previously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그렇게 더 그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었을 때보다도 지금이 훨씬 더 많이 가져지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공간 얘기 나왔고 정보 습득 얘기 나왔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경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는 또한 점차적으로 세계적으로 divided 분화가 되어지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경제는 또한 세계적으로 분화가 되어진다, 나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뭐 각각의 어떤 분야, 업무들 이런 것들이 딱딱딱딱 나뉘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일단은 나누어진다라고 했으니까 가보겠습니다. 지난 몇십 년 동안에 transnational companies, 이 흔히 말하는 다국적 기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국적 기업이 뭐냐 하면은요, 흔히 말해서 세계 각 지역에다가
현지 법인을 두는 거를 다국적 기업 두는 기업 현지 법인을 두는 기업을 다국적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미국의 애플이라는 회사가 중국에도 애플을 차려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법인 회사로 이제 놔두는 겁니다. 근데 중국뿐만 아니라 뭐 우리나라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거기에다가 애플 회사를 놓게 되면 거기에다가 다 거기에 그 나라에 맞게끔 이제 회사 운영을 하는 거죠. 그걸 보통 다국적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다국적 기업이 점차적으로 수적인 면에서 어떻게 되어간다?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수적인 면에서 크기의 면에서 그리고 경제 중요성 면에서 수적인 크기로 올라간다. 자, 잘 들으세요. 다시요. 다국적 기업의 수가 늘어난다. 그 얘기입니다. 다국적 기업의 수가. 자, 다시요. 애플이라는 회사가 원래 미국에 있었는데 중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있고 영국에도 있고 하다못해 저 남아공에도 있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애플이라는 회사가 지금 뭐를 지배하는 겁니까? 미국, 중국, 여기 다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나뉘어지는 거냐? 이건 이 안에서 다 합쳐지는 겁니다. 합쳐지는 거. 통합되는 거죠. 그래서 통합되는 걸로 얘기하기 때문에 얘는 디바이디드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합쳐진다 하는 그 말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이 뭐 인터그레이티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컴바인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다른 표현으로 이제 써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and monetary economies in general have become nearly universal. 자, 지금 그 얘기가 다국적 기업 때문에 지금 틀렸다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넘어가는 게 맞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3번은 맞는 겁니다. 자동으로. 자, 그래서 자본주의 방식, 자본주의 생산 방식과 그 다음에 금융의 어떤 경제 이런 것들 모네트리크니까 이런 금융 그 화폐 경제를 얘기하는 건데 화폐 경제는 발로 치세요. 일반적으로 have become 되어 왔습니다. 거의 보편적인 것으로 언제요? 21세기가 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자, and politics 정치에서도요. as well은 또한 역시 그 뜻입니다. 정치에서도 이러한 어떤 세계적인 이슈들은 점차적으로 뭐를 해요? 아젠다, 의제를 지배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의제를 지배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그 각 나라별로 어떤 의제들, 각 나라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어떤 회의 주제들이 다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봤을 땐 뭐예요? 아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 왜 우리나라가 긴장을 하느냐? 미국은 세계 초강대국이고 미국과 뭔가 무역 거래를 하려면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어떤 경제 거래에 대한 어떤 느낌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뉴스 보고 좀 사셔야 됩니다. 트럼프는 오로지 미국 중심주의를 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뭔가 수입해서 들어오는 물건들은 그만큼 돈을 니네가 많이 내고 팔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관세 장벽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멕시코 지역에서 올라오는 이민자들도 없앤다고 얘기하죠. 장벽도 계속 세우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근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이민자들 들어오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도 만들게 되면서 동성애자도 그냥 합법화 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막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그냥 통합해서 함께 개혁하는 게 바이든 입장이었다면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전부 다 그런 뉴스들은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하고 싶으시면은요 TV를 틀었을 때 미국 CNN이나 아니면 영국 BBC나 이런 걸 한번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보세요. 그냥 아니면 틀어놓기라도 하든지 물론 겁나게 빠를 겁니다. 진짜 빠를 거거든요. Stay tuned 뭐 이렇게 그냥 끝나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문화나 스포츠 분야에서 되게 강하거든요. 특히 BTS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미국 CNN에서도 분명히 연예 기사에서는 BTS가 분명히 나올 거란 말이야. 그게 지금 전부 다 세계화된 어떤 뉴스라고 전부 다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issues of war and peace,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the environment and poverty, 환경과 빈곤, 이런 것들에 대한 주제들은 all of such a scope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요 포함합니다. So many transnational linkage죠. 다국적 연결, 많은 다국적 연결을 가지고 있어서 they cannot be handled satisfactorily by single states alone.
단일 국가들에서 개별적인 국가들에서 의해서만 만족스럽게 다뤄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 갖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 그리고 유행병과 그 다음에 국제 테러리즘 이런 것들도 또한 transnational problems, 다국적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001년에 터졌던 미국 쌍둥이 빌딩 폭파 사건, 일명 9.11 테러가 터졌을 때 나 그때 군인이었거든요. 갑자기 어떤 그 문서가 하나 딱 날라오는데 경계태세 강화하래. 아니 미국이 쌍둥이 빌딩이 터졌는데 왜 우리가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돼? 모르시겠죠?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아 생각할 일이 없겠죠. 2001년이면 잠깐만 2001년이면 얘네 몇 짤? 안 태어났습니까? 아 그렇구나. 2001 어쨌든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미국이라는 거대 국가가 비행기 한 방에 그 유명한 대표적인 상징인 쌍둥이 건물 두 개가 폭파가 되면서 세계가 엄청나게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말은 테러는 강대국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왜 우리나라 군대는 경계태세를 가지느냐? 그런 혼란 상황이 있을 때 북한이 무슨 짓 할지 몰라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것 때문에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먼 나라에서 터진 이야기도 결국은 우리와 연관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것도 다국적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은 can only be understood and addressed through international coordination. 국제적인 어떤 조정 또는 국제적인 어떤 협력, 국제적인 것들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지. 근데 이게 결국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뭡니까? 위성 TV라든지 모바일 폰 네트워크라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그만큼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런 위성 TV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미국이 뭐 누가 대통령이 됐고 뭐 이런 것도 몰라요. 그냥 뉴스 보니까 아 레이건 대통령이구나, 아 부시 대통령이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끝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각 현지에다가 자기 회사를 놓은 기업이고 그만큼 각 현지에 그만큼 자기 회사의 영향력이 있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절대로 분화되는 게 아니에요. 통합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도 역시 별표치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는 그런 것들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서술형에서 자 이런 어떤 그 세계가 뭔가 작아지게 되고 어떤 TV, 위성, 모바일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변화하게 된 요소들 몇 가지를 찾아서 써라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경제 나왔죠, 정치 나왔죠. 그 다음에 아까 뭐 있었습니까? 뭐죠? 뭐 공간의 어떤 거리, 뭐 가까워지는 거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비춰가지고 좀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다. 수행평가 부분으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넘어갈게요. 자, you could think of fluency as the brain's attempt at making a fast and intuitive true judgment as opposed to more deliberate analytical assessment. 여러분들은 자, think of가 들어갔어요. 여기 A고요. 그 다음 as 다음에 여기가 B입니다. 여러분은 fluency를 뭐 유창성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보통 유창성이라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뭐 융통성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 그거 얘기하는 거죠. 이런 유창성을 뇌의 시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and making 뭐 하는 데 있어서 빠르고 직관적인 진리 판단 빠르고 직관적인 진리 판단을 만들어내는데 뇌의 어떤 시도로서 유창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뒤에 나오는 as opposed to는 뭐냐? 뭐뭐와는 반대로 이런 뜻이에요. 뭐와는 반대로? 좀 더 의도적이고 분석적인 평가와는 반대로. 그러면 이런 유창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때 빠르고 직관적인 어떤 진리 판단이다, 진실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the fact that 간혹 가다가 이렇게 물론 하는 말이 딱 들어가게 되면요 왠지 however 냄새를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물론 안 들어갈 때도 있긴 하겠지만은 물론 어떤 사실 뇌가 처리를 하는데 친숙한 것들을 좀 더 유창하게 처리한다는 그 사실이 그거 자체로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인정은 하고 시작을 하는 건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일단은 넘어가 볼게요. In fact, 실제로 in all likelihood 괄호 치세요. in all likelihood. 자, in all likelihood.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가능성 해석하는 말인데 이걸 조금 돌려서 해석하게 되면 거의 틀림없이 이런 뜻입니다. 거의 틀림없이 it's probably a useful and adaptive heuristic or rule of thumb in many situations. 자, 그러면은 adaptive 하니까 적응성 있는 heuristic 어떤 문제 해결법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rule of thumb라고 하니까 어떤 그 자체 경험 법칙이 되기도 하고 어쨌든 많은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유용하고 그럴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계속 첫 문장에서 얘기했던 그 말에 대해서 인정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고요. 자, it would be absolutely. 자, 그래서 그것은 절대적으로 exhausting 할 수도 있습니다. exhausting 할 수 있대요. 그럼 exhausting 하는 표현은 보통 지치게 하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지치게 하는. 근데 뭘 지치게 하는? 누굴 지치게 해요? 당신의 뇌를 지치게 하는. 만약 뭐 한다면 당신이 have to process every bit of information. 모든 어떤 정보를 완벽하게 새로운 것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면 당신의 뇌가 뭔가 지칠 것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하나를 다 분석해가지고 뇌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다 하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자, 일단은 계속 가볼게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그 다음 내용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가.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위의 내용하고 밑의 내용을 잠깐 다시 한번 보면요. 모든 거의 틀림없이 유용하고 적응성 있는 발전 해결법이래요. 많은 상황에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사실에 대해서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뇌가 뭐 익숙한 정보를 처리하는데 그게 나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익숙한 정보를 처리하는 것 자체가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이 그다음 내용을 보면요. 만약 당신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뭔가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 오늘 수업을 느그락 했어. 다음날 됐는데 다른 쌤이 또 왔어. 이유 얘기도 안 하고. 근데 그 다음날에 또 다른 쌤이 왔어. 다음날에 또 다른 쌤이 왔어. 그럼 그 쌤하고 여러분들이 뭔가 수업을 들을 때는 정말로 그냥 이성적인 아이가 아닌 이상은요. 와, 또 바뀌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바뀌니까 적응하기 힘들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내하고 계속 몇 년째 이렇게 계속 오래 있다 보면은요. 익숙하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익숙하면은 항상 오늘 뭐 하시겠지 이게 딱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거는 지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것도 지금 흐름상 맞는 거고. 자, 여러분들은 압니다. 2 곱하기 2는 4라는 거요. 뭐 할 때 당신이 그걸 읽을 때 그리고 이것은 반복되어 왔죠.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요? many times 여러 번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들은요 그것을 빨리 그리고 유창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이건 익숙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반복이 되면 당연히 익숙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거. 내하고 많이 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그런 얘기잖아. 그죠? 자, 근데 the real problem 진짜 문제는 여기서 나온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는 이겁니다. Something can be true or false. 어떤 것은요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대요. 여러 가지 이유로. 뭐보다? 친숙함보다. 이렇게 합니다. 다른 어떤 친숙함보다도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가지고 이게 거짓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지금 여기서 문제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연결사가 들어갈 거면 however가 딱 맞기는 합니다. 근데 however를 굳이 안 넣는다 하더라도 문제란 말이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뭔가 다른 얘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해 줘야 되겠죠. 그럼 친숙함보다도 그 어떤 사실에 관련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뒤로 가볼게요. 내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묻는다면 자, 예를 들어서 How many animals of which kind Moses took with him on the ark 합니다. 여기서 ark란 말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그 노아의 방주를 얘기하는 거고요. 모세가 누구냐면은요, 그 이집트에 이제 뭐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모세와 노아의 방주는 다른 겁니다. 아니 다른 영역에 노는 거예요. 자 일단 그걸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가볼게요. 각각의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각각의 종류의 동물들을 모세가 그와 함께 그 방주에다가 데려갔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할 거랍니다. 두 개라고요. 두 개라고 얘기를 할 거래요. 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실? In the 자 성경 이야기에서는 it wasn't Moses on the ark 방주에 있었던 것은 모세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 성경 이야기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두 개라고 얘기할 거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좀 비유하자면 이거는 좀 비유가 좀 그렇긴 한데 기아의 4번 타자가 누구 약하는데 김영웅이 오익하고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건 압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받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기아의 4번 타자가 누구야? 김영웅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김영웅 언제 기아 갔노? 이래 돼 버리는 거니까. 그럼 말이 안 맞잖아, 그죠? 자 어쨌든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 광주에 있는 라이온즈 파크는 몇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가? 이거 딱 맞네. 광주에 있는 라이온즈 파크는 몇 명을 수용할 수 있는가? 참고로 광주는 챔피언스 필드입니다. 광주에 있는 라이온즈 파크는 몇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가? 뭐 몇만 명 수용하노? 우다영 씨. 모릅니까? 한 2만 명 뭐 이렇게 한다 칠게요. 그냥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광주랑 라이온즈 파크는 분명히 다르거든요. 근데 라이온즈 파크 얘기만 딱 듣고 2만 명 이래 돼 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서 자, 보세요. 방주에 있었던 것은 모세가 아니라 노아였습니다. 근데 익숙하게도 그 성경에 보면은요 노아의 방주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동물들을 어떻게 넣냐면 쌍으로 암수 한 쌍만 딱 넣어요. 왜냐면 둘이가 번식해가지고 그 다음 동물 나와야 되니까 너무 많이 들고 가면 배 터진다 그런 이야기지 한마디로. 자 그래서 this doesn't matter to your brain through though 이거 그러합니다. 이것은요 당신의 뇌에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it's just a familiar answer 친숙한 답을 피하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지금 이게 친숙한 답을 피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 어차피 to라는 이 답 자체가 친숙한 걸 얘기하는 건데 이걸 왜 피해요? 당연히 예측하는 거죠. 광주에 있는 라이온즈 파크는 몇만 명이야? 2만 명. 친숙하니까 라이온즈 파크가.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핵심적으로 얘기하자면요. 우리의 뇌라고 하는 것은 익숙한 것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경향이 더 많다 그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뇌 판단은 익숙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더 많다. 이건 뭐 그렇잖아요. 어차피 사람의 뇌락하는 게. 자,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자, 4번까지만 하고 쉴게요. 진짜 쉴 겁니다. 내가 목이 아픕니다. 자, targeting and segmentation of prime importance. 자, 일단 여기 of하고 importance는 묶어버리세요. of 다음에 추상명사가 들어가게 되면 얘가 형용사적으로 해석합니다. 즉 important랑 같은 말이에요. primarily 그 다음에 important입니다. 자 그럼 타겟팅은 목표를 삼는 거고 그 다음 segmentation은 뭐 하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로 삼고 나누는 거는 중요합니다. 어디에서요? 미디어 전략에 있어서 중요하대요. 목표로 삼고 세분화시키는 거는 미디어 전략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럼 미디어니까 아무래도 방송 매체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자,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media channels and vehicles 합니다. 여기서 vehicle 해석 잘하세요. 이거 수단이지 탈 것 하지 마라. 자동차 이런 거 아니다. 자, 그래서 많은 어떤 매체 채널과 그 다음에 이러한 어떤 수단의 수의 증가 그리고 그러한 어떤 결과로 일어난 미디어 어디언스들의 분열 이겁니다. 그럼 매체를 보는 사람들의 분열이라 하는 거는요. 뭐 서로 대립돼 가지고 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정 TV를 많이 좋아하는 사람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낚시 좋아하는 사람 낚시 TV 많이 보거나 개 좋아하는 사람 개 TV 보거나 아니면 그 운동 좋아하는 사람 스포츠 TV 많이 보거나 아니면은 뭐 정치 뉴스 이런 거 보면 항상 언론사 그걸 많이 보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어떤 세분화들 거기에 따른 세분화들에 따른 이러한 증가는 결국 뭐를 의미한다? Target groups of consumers 이란 소비자들의 목표 집단들이 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렵기도 하대요. 뭐 하기에 도달하기에.
도달한다는 이야기는 여기서 접근하기가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 문제가 이렇게 시작이 돼버리게 되면요, 정말 땡큐베리 감사한 변형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순서 문제입니다. 왠지 아세요? 지금부터는 쉬운 얘기 하나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어려운 얘기 하나 나올 겁니다. 그래서 밑줄 하나 긋습니다. 어디냐면요, 밑에서 자 4번 동그라미 자리에서 세 줄 위로 올라가면 but 보이죠? but 동그라미 치세요. but부터 시작되는 consumer groups are also more difficult to reach. 요까지요. 일단 그러면 이 but 앞의 내용은 전부 다 접근하기 쉽다는 내용이고 but 뒤의 내용은 접근하기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순서 변형 완전 직방입니다. 문장 집어넣기는 내가 문장 수를 안 세봐가지고 모르겠는데 한 7개 되면 얘도 무조건 직방입니다. 이건 거저주는 문제입니다. 거저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은 조금 낮습니다. 왜요? 변별력은 둬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가볼게요. 자, 그럼 왜 쉬운데요? They are easier to reach. 그것들은요, 도달하기 쉽답니다. in the sense 칸데, 여러분 in the sense that 하는 말은 무조건 이 앞의 내용에 대한 근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뭐가 뭐뭐 한다라는 점에서 더 쉽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라는 점에서 청중들이 have fragmented, 분열되었다는 거예요. 뭘로? 좁은 흥미 집단으로 분열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 집단이 어떤 집단이냐? are served, 제공을 받는 집단인데 무엇에 의해서? 수천 개의 특별한 어떤 그 전문 잡지나 TV 채널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가. 이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자, 얘네들은 접근하기가 쉽다 하는 건데 어떤 점에서? 독자들, 아니 청중들, TV 보는 시청자라고 합시다. 그냥 TV 보는 시청자들이 좁은 좁은 관심 집단이래. 그러면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가지고 골프 TV를 본다 칠게요. 그럼 어떤 사람은 SBS 골프를 보고, 어떤 사람은 뭐 MBC 골프를 보고, 어떤 사람은 또 무슨 뭐 KBS 골프를 본다 칠게요. 이렇게 세분화돼서 나뉘어진 거예요. 왜냐? 뭐 설명하는 사람이 잘해주거나, 아니면 화질이 좀 더 낫다거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뭐 아나운서나 뭐 골프 치는 사람 예쁘다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좁은 관심으로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야. 선생님 골프 보세요. 난 골프 안 봅니다. 나는 골프라는 스포츠는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절대로 내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뭐 알아서 치라고 하세요. 그래. 신경 안 씁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이 범위가 좁아졌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세분화되어졌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에요 브로드가 되어버리게 되면요, 분열된다 할지라도 어차피 공통 요소로 간다 그 얘기입니다. 다 골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는 여기 쓰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수천 개의 어떤 특별한 어떤 전문 잡지나 아니면은 어떤 TV 채널, 그러니까 수천 개라 했으니까 당연히 다양한 거겠죠. 그죠? 자, 요렇게 도달하기가 쉽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요 if an advertiser, 광고주가 원한다면, 그러니까 도달하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접근하기를 원한다면이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콤마 say가 들어간대요. 이거 뭐 말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말해라가 아니고 이건 약간 뭐 가령, 예를 들자면 이런 뜻이에요. 만약에 say라는 단어가 문장 제일 앞에 나왔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딱 하고 주어 동사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 say는 imagine 이런 겁니다. 다음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이 얘기고요. 아시겠죠? 자, 한번 예를 들어서 한 광고주가 송어 낚시꾼에게 아니면 스포츠카 열정가에게, 저걸 줄여가 얘기해요. 스포츠카 광, 아시겠죠? 스포츠차만 보는 애들, 그리고 TV 드라마 팬들에게 접근을 하기를 원한다면 There are specialist publications. 여기서 publication에 S 들어갔으니까 얘는 출판물, 특별한 어떤 출판물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TV쇼도 있을 거래요. That are ideal vehicles. 이상적인 어떤 수단인 특별한 전문 출판물이나 아니면 TV쇼가 있을 거라는 거죠. 월간 낚시 뭐 이런 거. 아시겠죠? 뭐 이런 것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낚시 TV 이런 것도 있겠죠. 그래서 for targeting such narrowly defined audience. 좁게 정의되어진 그러한 관객, 청중들을 목표로 두는 대이상적인 아까 얘기했던 전문 출판물이나 TV쇼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걸 주게 되면 송어 잡으시죠? 우리 이번에 월간 낚시에서 송어 잡이 특별 기사 여기 넣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네로 들어갔을 때 여기 네로를 여기 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거의 완전 왜 이렇게 문제를 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야. 나는요 팁을 그냥 줘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소비자 집단은요 또한 어렵습니다. 뭐 하기에 접근하기에 어렵대요. 그럼 왜 접근하기 어렵냐? 이번에 어려운 얘기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agencies have great difficulty in categorizing audiences. 그러면은 agency 주체자들이 have great difficulty 어려움을 겪는데요. 그럼 어려움을 겪는데 여기서 agency 하는 건 주체자 다른 말로 광고 대행사를 얘기하는 거고 이 광고 대행사들은 청중들을 categorizing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데 categorizing이 뭐야? 분류하는 거야. 범주어하다 이런 말 하지 마. 그냥 분류하다. 그냥 나누는 거야. 그냥 청중들을 목표 집단으로 분류하는 게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목표 집단은 어떤 집단인데 are sufficiently large to be workable for general advertisers 하니까 요게 좀 구조가 좀 이상한 듯 이상하지 않은 이런 느낌인데요. 자, 일반적인 광고주들에게 있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큰 목표 집단으로 이렇게 나누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목표 집단으로 이렇게 나누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좁게 나눠놨는데 이게 지금요 분류하는 것 자체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being able to target trout fishermen.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송어 낚시꾼을 목표로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용합니다. 만약 뭐 한다면 당신이 어떤 낚시 도구와 관련된 낚시 도구를 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유용합니다. 맞잖아요? 그럼 낚시와 관련된 얘기니까 그렇지만 not for general fast moving consumer goods sales that require varied target groups 하니까 이런 경우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말해가지고 그 어딨죠? 그 일상적인 fast moving consumer goods 하는 말이 어디 갔노? 이게 뭐냐면요 빠르게 움직이는 소비자 제품, 소비재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일상용품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일반적인 어떤 소비자 용품의 판매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낚시 말고 만약에 낚시를 하러 갔는데 송어 관련된 뭐 저 물고기 잡는 도구만 판다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사람이 낚시를 하러 갈 때 뭐도 필요합니까? 지 먹을 것도 필요하고 라면도 필요하고 코펠도 필요하고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내가 농구를 하러 갔는데 농구공만 이렇게 팔면 다행인 거죠. 근데 거기에 게토레이도 팔아야 되고 아니면 수건도 팔아야 되고 이런 경우라면 그게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요. 범주화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that require varied target groups 하니까 다양한 어떤 목표 집단을 요구하는 이런 판매를 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not하고 여기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야? useful 여기 생략된 거야.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러한 송어 낚시꾼은 아마도 다른 소비 제품들을 또한 원할지도 모르는 동안에 모르기 때문에 미디어 수단들은요, 즉 that cater for one hobby 한 가지 취미를 위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한 가지 취미를 위해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무제한 사용을 하게 된다. 이게 답이겠죠. 무제한이 아니라 제한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한된 거. 그래서 그 대부분의 광고주들에게는 제한된 사용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거. 그걸 지금 이야기로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디어 독자를 세분화시켰을 때에 이게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면 쉬운 경우는 이러이러하여서 좁게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쉬운 건데 만약에 어려운 경우라면 어떤 경우다? 그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제품들도 분명히 소비자는 볼 거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경우죠.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골프 TV를 딱 보고 있는데 보면 골프 치는 법만 보면 되거든? 근데 저 아나운서 무슨 옷 입었지? 저 옷 왜 이렇게 예쁘지? 우리 안에 사줘야 되겠다. 뭐 이런 느낌 드는 거야. 그럼 아예 다른 제품 넘어간 거잖아요. 목표 자체가 그걸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아시겠죠? 자, 브레이크 들어가겠습니다.